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남는 구조, 안 남는 구조에 대해서 실제 계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1,000만 원 매출인데 한쪽은 남고 한쪽은 적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벌면 괜찮을 것 같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매출과 수익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오늘은 감이 아니라 실제 계산으로 남는 구조와 안 남는 구조의 차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같아도 결과가 다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통장을 까보면 생각보다 남는 게 없습니다. 이 차이는 능력 차이가 아니라 구조적 차이입니다. 매출은 같아도 단가 전략, 재작업률, 대표 노동 시간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단가 물량형 구조 예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단가 물량형 구조입니다. 월 매출 1,000만 원 물량은 많습니다. 하지만 단가가 낮기 때문에 작업 수가 많고 이동이 많고 재작업률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500만 원, 소모품과 유지비 150만 원, 재작업 이동 추가 비용 100만 원, 고정비 100만 원. 이렇게 되면 남는 금액은 약 100만 원 수준입니다. 대표는 주 6일 이상 직접 투입됩니다. 매출은 1,000만 원인데도 구조 자체가 소모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 단가 방어 구조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두 번째는 최소 단가를 지키는 구조입니다. 같은 1,000만 원 매출이지만 물량은 적고 단가는 높습니다. 인건비 450만 원, 재작업 비용 20만 원, 고정비 150만 원. 남는 금액은 약 280만 원 정도입니다. 대표는 주 5일 야간 업무 없이 운영합니다. 같은 매출이지만 결과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같은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소가 어떤 것일까요? 이 차이는 기술 차이가 아닙니다. 첫째, 단가 방어. 둘째, 물량 선별. 셋째, 재작업 관리. 넷째, 대표 노동시간 통제. 이 네 가지가 수익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많이 하는 구조와 남는 구조는 설계부터가 다릅니다. 대표 노동시간의 함정. 특히 대표 노동시간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뛰는 시간이 늘어나면 견적관리, 정리시간이 야간으로 밀려버립니다. 그 피로가 누적이 되면 판단이 흔들리고 단가 기준 자체가 무너집니다. 결국 매출은 유지되지만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를 가장 쉽게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전기청소예요. 예. 전기청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 같은 경우를 들면 처음에 저는 전기청소 자체를 무시를 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입주 청소도 32평을 잘 들어가게 되면 뭐 청소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코팅 비용, 뭐 줄눈, 탄성 코트, 뭐 기타적인 옵션을 들어가면 32평 기준에 저 같은 경우는 잘 받았을 때 3,400만 원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당연히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 그리고 이제 고정 비용 빼더라도 한 2,400만 원이 남아요. 예. 그러면은 하루 수입이 2,300만 원이잖아요. 예. 근데 전기 청소는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뭐 한 50평 기준 주 5회 6회를 한다 해도 순수 마진이 한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단순하게 봐도 전기 청소 이거 뭐야? 내가 주 5, 6회를 일하고 순수익 한 달에 300만 원밖에 안 단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 청소를 안 했습니다. 초창기에.
그냥 무시를 했어요. 근데 하루 일해서 2, 300을 버는데 굳이 전기 청소를 해야 할 필요성, 니즈 자체를 못 느낀 거죠. 근데 그때는 제가 좀 솔직히 멍청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기 청소의 최고의 장점은 월급처럼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정성이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랬었는데, 그래서 초반에 제가 전기 청소를 시작했을 때는 이 단가, 구조 단가를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50만 원짜리도 받고 뭐 60만 원짜리도 받고 100만 원짜리도 받고 뒤죽박죽 막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했듯이 뒤로 빠지는, 내 노동력은 무지하게 투입이 되는데 실상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매출은 높은데 남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과감히 탈피했습니다. 한 1, 2년 차 전기 청소를 시작하고 나서 1, 2년 차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동선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니 이 매출은 높지만 수익이 안 남는 그 물건들은 과감하게 다 정리했습니다. 그만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례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좀 전기 청소를 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단가가 안 맞는 것들은 과감하게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견적을 갔어요. 그래서 뭐 타업체에서는 뭐 100만 원을 해준대. 그러세요? 그럼 거기 하십시오. 라고 그냥 잘라요. 뭐 아쉬운 소리도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단가로 받으면 일단은 청소 퀄리티가 안 나와서 컴플레인이 무지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AS를 하느냐 시간 다 가고 고객도 스트레스를 받고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에는 롱런을 할 수 없어요. 그 100만 원에 들어갔던 업체 자체도 롱런을 하지 못합니다. 이만큼 구조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것들을 받느냐, 이 업체에서, 그러니까는 고객이죠. 고객이 인정해 주는 데를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 가격이 나오는 거에 대한 당위성을 고객이 납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고객도 이 견적가에 대한 거를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다른 업체는 저렴했는데 뭐 대표님의 보고서와 견적서를 보고 대표님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합니다 라고 하는 데는 오히려 이런 컴플레인도 없고 롱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청소가 월 500 이상 유지되는 데가 꽤 있어요. 10년 이상 된 데도 꽤 많습니다. 이제는. 이만큼 초기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구조 하는데 지겨우실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든 좀 정리를 해보면 손익분기점 계산의 중요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최소 단가선과 손익분기점 계산입니다. 이 금액 이하는 절대 받지 않는다는 기준이 없으면 물량으로 메우게 됩니다. 물량으로 메우게 되는 구조는 처음에 괜찮아 보이지만 절대로 롱런을 할 수가 없어요. 수익 구조는 선택에서 결정이 됩니다. 수익은 현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일을 받을지, 어디까지 할지, 얼마 이하로는 절대 하지 않을 건지, 이 기준이 정리되어야 같은 매출에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방금 제 예시에 다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정리를 하자면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어떤 구조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한쪽은 버티고 한쪽은 지칩니다. 매출은 숫자입니다. 수익을 설계하지 않은 한 이 지금 구조를 계산해 보지 않으면 매출이 늘어나도 절대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버티는 구조를 만들 것인지 소모되는 구조를 갈 것인지 지금 기준에서 결정하지 않게 되면 절대 롱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